안녕하십니까. 투자 예측입니다. 저희가 그 썸네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업황이 수급이 돌아가는지를 조금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썸네일이 좀 많았었고요.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이렌시스 같이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잠깐 다뤄드리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들이었죠. 지금 현재 반도체 쪽. 그러다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많이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제약바이오 등장했다가 다시 또 로봇 쪽으로 저희가 썸네일이 또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SPG 기업 탐방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썸네일만 잘 보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이렇게 이렌시스 같이 남겨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상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 종목 중에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팔로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입가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그 지지선이었어요. 이 정도 지지선에서 저희가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렌시스가. 왜냐면은 지금 현재 로봇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은요, 지금 잠깐 이슈들이 약간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한 섹터의 부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못 나갔을 때, 삼성전자 못 나갔을 때, 이제 TSMC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파운더리를 점유율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익을 좀 괜찮게 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수급순환이요. 원래 온디바이스 쪽에서 CX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HBM으로 들어가 돌아옵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뽑아드렸던 게 또 리노고목 같은 것들 그리고 ISC 그 다음에 검사 쪽으로는 테크잉이라든지 인테플러스 이런 주요 기업들을 저희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순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순환할 수 있는 같은 경우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모았다면요 다시 이제 전고점에 도래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상 일부 정도의 물량을 입절을 해두면서 나머지 잔량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더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삼성 쪽의 이슈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거의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렌시스 쪽에서 수급이 몰리는 것들이 심상치 않으니까 눌림목 같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번에 같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로봇 쪽의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 강도가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이런 감속기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오토메이션 월드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월드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는 산업용 로봇들 그 대장주들 있잖아요. 삼익THK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탐방을 다녀와서 실제로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사실 놓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급순환에 대한 주요 종목들을 좀 대기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이슈가 엔비디아 쪽에서도 사실 헬스케어 쪽에 AI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의료용 로봇 개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히포크라테스 AI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헬스케어 AI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서 간호사 의상 대상 테스트에서 시간당 비용 9달러 이렇게 이런 굵직굵직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종목이 하나 또 있었죠. 이 섹터가 바로 의료 AI 쪽에서도 그렇지만요. 루닉과 뷰노 뭐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대장주들이. 그런데 의료 AI뿐만 아니라 의료 로봇 쪽 예, 이쪽에서 대장주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다음 수급 순환에 대한 선제적인
선제적인 저점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음에는 이겁니다 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뷰노, 루닛 이런 쪽에서 의료 AI가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을 때 큐렉소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부각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지부진해서 흘러내렸던 그런 과정들이 동반해서 조금 같이 흘러내렸었다. 이 사이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쭉쭉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소외 현상이 조금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봇 섹터에서 지금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면요. 로봇 섹터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삼성 쪽 이슈가 되는 주요 종목들, 그 다음에 LG 쪽 종목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됐죠. 네. 그리고 로보티스 이런 것들, 로보티즈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대 쪽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에서 SPG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감속기 쪽의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실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지만, 의료 쪽에 대한 로봇도 같이 더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등장한 게 바로 큐렉소라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개념 파악을 하고 나신 다음에 정말 저점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서 설명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큐렉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2025년에 정말 많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이 분수령이 될 것인데, 그러면은 기대감 수급으로는 올해부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요 지지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바닥 구간이다라고 같이 한번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 큐렉소가 내년에 그렇게 인허가가 많이 나올 것이냐? 우선은 그 키메스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네, 키메스 2024에서 큐렉소 대표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료 로봇에 대한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그런 주인공이 바로 큐렉소 대표다. 그래서 큐렉소 의료 로봇 판매가요, 2020년에 18대, 그 다음에 2021년에 30대, 그 다음에 2022년에 62대, 그래서 지난해 88대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죠. 큐렉소의 의료 로봇은요,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서 해마다 고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키메스 24에서 그게 의료기기 박람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큐렉소 같은 기업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큐비스 조인트 벤처스 쪽에 미국명 티맥스입니다. 티맥스. 이쪽에서 식품의약품, 이 FDA 품목 허가를 비롯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4분기에 큐비스 조인트 FDA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보안 및 내국성에 대한 서류 요건을 강화하면서 예전보다 인허가 신청이 조금 지연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주가 바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밀렸던 만큼 이제 기대감으로 살아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연됐던 측면에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외부적으로 요건이 추가된 것은 없는데 이전보다 강화가 된 테스트 결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수술 데이터라든지 인체 데이터에 대해서 강화된 테스트 요건 하에서 진행된 시스템 암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점,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FDA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된 요건에 맞춰서
보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회사나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스트 결과를 보냈더니 절삭기 제품 말단의 드릴 모양에 이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구성을 문제 삼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삭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웹핏 속에 이제 회전 베어링을 또 추가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작년에 막 큐비스 조인트의 경우에 73대에서 누적 판매 수가 150대가 넘었어요. 벌써. 그럼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실 미국 의료기기 인증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베어링에 대한 소재를 바꾸거나 설계를 바꾸는 등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눌려 있는 구간이다. 조금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2분기 중에는 FDA 인허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FDA 인허가 신청이 바로 2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2분기에. 그리고요. 연내 품목에 대한 허가를 자신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쏟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급성장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큐비스 조인트 미국,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일본에 대한 인허가가 또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 유럽에 대한 CE 인증도 예상된다.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 시점에서는 과거와 같이 큰 파동들이 한 번씩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휩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페인팅적인 어떤 수급 개미 털기 같은 물량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당연히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보신다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 순환매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과 이제 타점들에 관한 그 궁금증들은 항상 저 위에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다음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맥점 타점에서 저희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